지난번에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은 임플란트 가격이 어떻게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주제로 했었었는데, 그때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가격이 재료, 기술이 이제 기본이 있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임플란트를 제대로 못 심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한다면은,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해서 다시 보철물을 붙여주세요 라고 해서 내원한 환자예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플란트 픽스처, 그리고 어버트먼트, 위에 이제 크라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세 번째 크라운만 탈락돼서 오신 거예요. 자, 근데 붙이려고 봤더니 너무 크라운 형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철물이 안 좋은 형태인 거예요. 그 보면은 어버트먼트가 너무 코딱지만큼 이제 작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해서 다시 붙여달라고 오신 거예요. 보면 임플란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래 두 개 임플란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뒤쪽 임플란트가 너무 식립된 깊이가 얕은 거예요. 얕다는 게 뭐냐면은 심어놓은 픽스처 위로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크라운을 만들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임플란트를 얕게 심었으니까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버트먼트를 못 만드는 거죠. 보철도 조그맣게 사실 만들었었어야 돼요.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은 조그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크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철이 이제 접시 모양처럼 되는 거예요. 접시 모양으로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안쪽으로 세균이 계속 번식하고 잇몸이 붓고, 잇몸이 붓다 보면 보철물은 더 잘 탈락하게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보철물이 탈락했는데 보니까 잇몸도 부어져 있으시고, 사실은 재부착을 해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몇 년 안에 다시 떨어지실 수 있어요. 그때는 이거 다시 만들어도 안 된다, 다시 빼고 다시 심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1년 전에 또 떨어졌었다, 1년 만에 다시 붙이러 온 거다. 보철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면은 저기 맨 뒤에 두 개 중에서 뒤쪽에 있는 임플란트를 다시 빼고 다시 심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거를 제거를 하고 심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붙이기만 하고 가시긴 했지만, 실제로 임플란트를 제대로 심지 않으면은 몇 년 지나서 재보철을 하거나 재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 그리고 치아와의 거리의 문제예요. 그거를 제대로 못 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지금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자, 왼쪽 아래 끝에 두 개가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앞에 자연치랑 임플란트 사이 거리를 보면은 되게 멀어요. 치과 의사가 아닌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치아가 다 충치예요. 그럼 충치가 왜 생겼냐? 잇몸 관리가 안 돼서 충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게 임플란트만 잘 심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임플란트가 심은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이 임플란트가 잘 심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자연치랑 임플란트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 사이는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고, 많이 낀 다음에 저류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럼 청소가 안 되는 형태가 계속 되다 보면은 임플란트는 충치가 안 생기는데 앞에 치아가 음식물이 끼니까 뒤쪽이 다 썩은 거예요. 다 충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깊이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로 심느냐, 내가 어떤 형태의 보철물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로 심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 보철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심자라고 말씀드렸고, 해당 부분만 제거를 하고 앞쪽 임플란트는 다시 심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저게 문제다, 그러면은 저거를 빼고 그럼 그냥 앞에다 심으면 되냐, 그럼 앞이면 얼마나 앞에, 그거를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3D로 생각하고 보철을,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상적인 보철 디자인을 먼저 형성을 해놔요. 그거에 맞게끔 임플란트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물론 이제 잘하는 원장님들은 이제 버텀업으로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심는 분들이 많겠지만, 탑다운으로 이렇게 심게 되면은 모든 보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다 고려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심을 때부터 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라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쓰는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임플란트가 가질 수 있는 진짜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내원하신 분이라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왼쪽이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너무 붙어 있죠? 저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2차원적인 파노라마 사진이 아니라 3차원적인 CT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임플란트가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럼 붙어 있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 저 뿌리 쪽 뼈가 다 녹아 있어요. 뼈 형성이 안 돼서. 그럼 저 임플란트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머리를 올린다,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을 제작한다, 그러면은 간신히 할 수는 있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되고 구름이 나오고 문제가 되겠죠. 제대로 못 심은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사실 심을 때 각도도 중요하고 깊이도 중요하고 임플란트 간의 간격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왼쪽 아래를 보게 되면은 약간 기울어져서 심어져서 보철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저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입술 쪽으로 뼈가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뼈랑 뼈 안쪽을 잘 심어줘야 되는데 뼈 바깥쪽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지다 보니까 저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문제가 되고 얼마 쓰지 못하는 임플란트가 돼요. 그리고 이 환자가 또 가진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CT를 봐도 사실은 뼈 안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럼 제대로 임플란트를 심었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 보철을 디자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뻐드렁니가 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이제 보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고려를 해서 이 정도 보철에 이 정도 임플란트 위치랑 각도랑 깊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문제가 없는 임플란트, 오랫동안 쓰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사례를 통해서 저번 시간 내용들을 좀 보충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런 추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성의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꾸알